뭐라고 써놨죠?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를 뭐라고 그래요? 알바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점유권은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어. 점유권이 있어요. 금융보조자는 보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점유보호청권이 있고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의미를 잡고 그러면 이제 자력구제와 관련돼서 자력구제. 자,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있어 없어? 없어. 자력구제권을 인정하면 세입자는 못 살아. 주인 때문에. 갈궈서. 그렇죠. 그럼 여기 봐봐요. 점유보조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 그럼 물건을 훔쳐가요. 야구 방망이 들어 안 들어? 들어요. 방망이가 바로 자력구제권이거든. 그래서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보호청권을 인정하며 자력구제권은 없어. 점유보조자는 보조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알바로서 점유보호청권이 인정이 안 되지만 자력구제권은 거의 인정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 편으로 해서 자주 연결이 되니까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만 소유물 방해 제거에 대한 생각합니다. 제거. 점유진털이 방해로서 물건의 정상적인 실행이 방해받고 있어요. 방해죠. 그 방해자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예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야. 그래서 리언을 별표 하나 해놔야 돼. 리언이 워낙 자주 조절해. 방해 제거 청구는 현재 계속하고 있는 방해 여기에다 생각하면 원인 제거야. 원인 제거. 결과 제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 방해의 결과는 손해배상 영역에 해당되거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물권적 정권과 손해배상 청권의 차이점이 여기서 우리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물 방해 예방 동그라미 잖아요. 자, 물건의 실현이 현재가 포인트죠. 있지 않으나 장차 방해에 생길 염려라는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염려. 그러면 읽어봐요.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요거 또는이야. 또는 이게 이제 요걸 행간편을 딱 끊어라고. 또는 이걸 장난쳐. 자, 그렇다면 일단 방해 예방 청권 아직 손해가 발생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권이 발생할 턱이 없죠. 그래서 요거 봐봐요. 자, 미선. 그리고 그렇죠. 어머 한자로 본 질문. 그렇죠. 영어는 거나, 그렇죠. 영어는 두자로 본 질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장난쳐. 자, 요거는 또는 이의 위치예요. 또는. 그러면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 틀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포인트로 잡아서 저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건축공사로 인해서 주택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이 사람이 예방을 위한 조치 자, 나야 나. 이거 나가 뭐예요? 읽어봐요. 또는. 이게 시험장 가면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에다 포인트를 잡아서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포인트는 다 잡았네요. 자, 바로 물권적 정권의 상대방. 자, 물권의 정권. 자, 봐봐요. 자, 현재하고 과거하고 지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민청에서 배웠던 과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지나버렸는데. 그러면 현재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러면 조건과 기한은 장차라는 미래에 대해서 조건과 기한을 붙이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 바로 이게 중요해. 현재의 상대방한테 할 수 있어. 현재의 상대방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상대방. 그럼 봐봐요. A가 B한테 이런 관계에서 B가 A 소유권자인데 이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으면 누구한테 행사해야죠? B한테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C한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현재의 점유자한테만 할 수 있어.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불법 청구를 이유로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목적물, 여기가 포인트네.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행간편 쳐놓고 자, 그러면 그 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불법 점유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그 다음에 명도 청구권은 의약길로 부당하다는 거예요. 자,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점유자는 여기에 행방편잖아요. 간접 점유자 포함되어 다만 여기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점유 보조자와 그 관계를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작년에 출제된 게 2번이 출제됐죠. 그러면 요거 한번 설명을 듣고 한번 봐봐요. 누구 토지? 갑토지. 근데 어리 와가지고 무단으로 어리 건물을 줬어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얼거죠. 그러면 요 어라한테 그러면 나가달라고. 봐봐요. 자, 철거일까요? 태거일까요? 철거죠. 네. 이건 지금 태거라는 것은 뭐예요? 갑이 어라한테 나가 그러면 올 소유인데 태거 명령은 안 돼요. 무슨 명령? 철거. 그러면 요거 읽어봐요. 이게 방해, 제거, 청구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근데 어리 병합에 넘겨서 넘긴 게 아니라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럼 요 사람은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임대인. 요 사람은 임차인. 그러면 갑은 그러면 병합에 태거 명령을 할까요? 철거 명령을 할까요? 태거 명령을 하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거의 동금, 태거하고 철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철거 나왔다, 태거 나왔다. 그러면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봐봐요. 갑은 그러면 두 가지 소송을 걸어야 되겠네. 토지 명도 소송과 또 하나는 건물 철거 소송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토지를 명도, 내 토지로 돌려라. 이게 명도 소송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건물 철거 또 흥간편 딱 줘놓고. 자, 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의 행위로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만 철거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 원칙적으로 철거의 상대방 물건에 그 여기에 행한 건물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 자, 소유자가 철거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태거는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태거와 철거의 관계 요걸 잡아야 되고. 그러면 요 니은가가 2번과 관련돼서는 이거죠. 요 사람은 뭐 임차인이 임대인이? 임대인. 요 사람은 임차인. 그러면 가범 병합해 태거야 철거야? 태거. 그렇죠. 요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등기. 그러면 다만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서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미등기 매수인 줄쳐라. 아직 등기만 안 갖췄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유자거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철거야, 태거야? 철거. 그렇죠. 철거 청구권이야. 대비를 빼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물건의 청구권의 상대방 정리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잡고요. 이 부분에서 잡고. 자, 그러면 다른 물건에 기인한 물권적 정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돼. 자, 그러면 이걸 찾아서,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점유권에 관해서 별도로 점유물 방한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 세 가지 중에서 1번으로 쏙 들어와서 여기 행간편잖아요. 지역권과 저당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는 읽어봐요.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1번의 세 번째죠. 찾았어요? 자, 그러면 지역권 저당권 점유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는 애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와.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지역권 저당권 물권적 청구는 몇 개? 3개. 반환, 제거, 예방. 그럼 지역권 전환권은 물권적 청구를 모두 준용한다. 어때? X. 뭐는 제외되고 반환 청구권은 제외되고. 이게. 요것만 딱 포인트 잡아라. 제일 많이 출제된 영역이 또 요 영역이니까 대비를 해서 딱 잡아라.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이네요. 질권과 유치권에 대해서 민법이 준용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유치권이 침해된 경우는 점유권에 기해서 요거 행간편잖아요. 유치권은 점유권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점유하죠. 예, 근데 점유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뭐에 대해서만? 점유권에 기해서. 이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장난을 그렇게 치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없어. 근데 얘네들은 보면 뭐가 필수죠? 점유권에 기한. 그래서 요걸 조심해야 돼. 점유권에 대해서.
유치권의 또 하이라이트예요. 유치권은 본권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유치권 자체, 즉 유치권, 본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없어. 유치는 뭐가 필수다? 점유.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물권이에요. 근데 이게 인지를 안 해놓으면 상당히 많이 틀린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두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임차권과 물권적 정권. 이거는 뭐 읽어봐도 뭐 영리니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물권적 정권의 성질, 그래서 그 옆에다 놨어요. 자, 124페이지로 왔어요. 자, 거기 옆에다 소유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소유권. 자, 물권적 정권. 항상 이 관계만 따지면 돼. 자, 소유권은 주된 권리야. 용어는 종이, 종된 권리. 자, 그러면 소유권을 팔면 뭐도 넘어가?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그러면 여기 주면, 그러면 자, 소유권이 소멸하면 요 물권적 정권도 결론 행사할 수 없다. 주종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그러면 요 파트를 읽을 때 주와 종의 관계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잡아봐요. 물권적 정권은 물건에 의존하는 권리므로 물건과 여기에다 줄 운명을 같이 한다. 밑줄을 딱 끊고. 자, 그러면 물건, 소유권이 이전 소멸하면 물권적 정권도 그에 따라서 함께 이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 소유권과 여기에 행강변제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의 행강변제나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을 결론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물권은 채권의 우선함으로 물권적 정권은 채권적 정권에 우선한다. 뭐 그 문제가 없어요. 자, 소유권 동그라미. 요거 3번. 소유권은 무슨 성이 있어? 한도성이 있어. 그러면 요건 주와 종의 관계야. 그러면 물권적 정권만 따로 소멸시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소유권은 무슨 성이 있기 때문에 한도성 거죠. 이게 죽으면 이게 죽거든. 근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은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우리 판례에서 합의에 대한 것 문제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청구권과 관련돼서 우리 이 부분에 찾아와요.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행위, 방해 예방 행위를 더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 요거 준정해. 물권적 정권에 포함되지 않아.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야. 소유자가 물권적 정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비용 또는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용적. 근데 요거는 항상 요거는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봐봐요. 우리 판례는 요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요게 뭐예요? 담벼락이죠. 담벼락이 막 무너지려고 그래. 빨리 청구해. A가 B한테 뭐에다 청구를 해요. 담벼락이 무너집니다. 빨리 복사하세요. 그럼 비용은 얘가 내게 돼 있어. 얘가 내게 돼 있어. 얘가 청구를 먼저 하면 얘가 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놓음으로써 삶의 지혜를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물권적 정권의 비용 청구는 없어. 판례는 행위 상대방이 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다. 내게 돼 있다라는 거. 행동이 빨라야 돼요. 행동이 빨라야 돼.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았으면, 여기 봐봐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뭘 배웠어요? 물권적 청구권만 배웠어? 자, 뭐 배웠어요? 물권의 종류. 그죠? 물권의 종류는 몇 종류? 민법상 8종류.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간섭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요거 기억해야 돼요. 온천, 공사 기억해둬야 되고. 민법 185조와 관련돼서 물권 법정지. 물권은 함부로 정할 수 없죠.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 이때 법률은 국회에 통과한 법률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운 게 뭐예요? 물권적 정권. 이번 시간에 배운 것만 무려 직관적으로 10문제를 배운 거예요. 10문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칠판에 적은 것은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나머지 책을 읽어나갈 때 이게 어떻게 파생이 될 건가 그걸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 또 요약집이 나오니까 뭐 별다른 뭐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건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